네,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갈게요. 그래서 바로 레벨 2로 가보겠습니다. 54쪽이에요. 54쪽. 네, 54쪽. 54쪽에 먼저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 조건부 확률 문제죠.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이제 조금 이제 n이라는 숫자를 넣어줘가지고 약간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네. 54쪽이 2번. 자, 문제를 봅시다. 우선 이제 주어진 상황이 1학년, 2학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봄을 선택한 애들과 가을을 선택한 애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둘로 쪼개져 있단 말이야. 이제 오는겨? 자,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이렇게 가져야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1학년인 경우와 그 다음에 봄을 선택한 경우, 학년을 여기다 쓸게요. 봄을 선택한 경우, 가을을 선택한 경우, 그리고 1학년인 경우, 2학년인 경우,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리고 가는 거지, 그치?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인원수가 딱딱 나와 있으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는 1학년은 110명인 거 나와 있는데 110명. 근데 2학년이 지금 n명 이렇게 주어져 있죠. n명.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들을 좀 써보면, 자, 조사 대상이 된 전체 학생의 40%가 봄을 택했다. 전체가 지금 몇 명이야? 전체가 110 더하기 n명이잖아, 그치? 이게 전체인데 이 전체의 40%가 봄을 택했대요. 40%. 그러면 40% 5분의 2니까 여기다가 5분의 2를 곱한 것이 봄을 택한 학생 수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봄을 택한 학생 수는 여기다가 곱하기 5분의 2를 하니까 5분의 2하면 얼마예요? 44 더하기 5분의 2n인가? 그지? 이게 봄을 택한 학생 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을을 택한 학생 수는 그럼 나머지일 거 아니에요. 나머지 60%. 그치? 그럼 5분의 3을 곱하는 거니까 66 더하기 5분의 3n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봄을 택한 애가 40%다는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임의로 택한 한 명이 2학년 학생일 때 이 학생이 봄을 택한 학생일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자, 인원수로 생각해봐. 2학년이 n명 있잖아, n명. 그치? 그럼 2학년 중에서 내가 한 명을 뽑았는데 봄을 택한 애일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럼 쉽게 말하면 2학년 전체 중에서 4분의 1의 학생들은 봄을 택했고 4분의 3의 학생들은 가을을 택했다, 이 말 아닌가? 그쵸? 그럼 2학년 전체가 지금 n명이니까 여기가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야? 4분의 1 n명이 되는 거지, 그치? 그쵸? 2학년 전체 중에 4분의 1. 그럼 나머지는 뭐야? 4분의 3n이 되겠죠. 그치? 이렇게 표를 좀 취역할 수 있다. 자, 그럼 그 다음 건 뭐냐면, 이번엔 조사 대상이 된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봄을 택한 학생이야. 봄을 택한 학생. 그러면 그 학생이 1학년일 확률이 20분의 13이에요. 자, 얘들아 생각해보자. 봄을 택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뽑은 거잖아.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1학년일 확률이 20분의 13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들어갈 게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여기는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봄을 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1학년 학생일 확률이 20분의 13이었으니까 그러면 2학년 학생일 확률은 얼마겠어? 20분의 7일 거 아니야, 그치? 20분의 7. 그리고 그 20분의 7을 우리는 그대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요거분의 요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그죠? 봄을 택한 학생 중에 2학년들. 맞지? 그래서 이제 식이 나왔다. 자, 20분의 7이 뭐하고 같냐면 44 더하기 5분의 2n분의 4분의 1n하고 같구나. 이렇게. 그쵸?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그러면은 계산을 어떻게 할까? 이쪽 분수에다가 20배를 할까요? 20배? 20배 할까? 그냥 x자로 먼저 곱할까? 자, x자로 먼저 그냥 곱할게요. 요렇게 곱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7 곱하기 44 플러스 5분의 14n은 이쪽이 5n 되겠네, 그치? 5n. 그럼 여기다가 5 한 번 더 곱할게요. 5 곱하면 35 곱하기 44 더하기 14n이잖아. 그럼 넘겨가지고 25n에서 14n 뺐으니까 11n이 되네요. 11n. 11n이 35 곱하기 44니까 자, 11로 나누면 35 곱하기 4가 되네, 그치? 140이 되겠죠. 그치? 답은 5번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문제는 일단 얘들아 둘둘로 나눠가지고 표를 그려서 푼다는 거. 그쵸? 표를 그려서 푼다는 거 꼭 기억해줘. 자, 그 다음에 그 외의 문제들도 막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막 어렵지도 않거든요. 자, 혹시 여기 레벨 2에 요 페이지에 54페이지에 나는 여기 지금 풀어봤는데 이 문제는 못 풀었다 이런 거 있어요? 종원이 풀어봤니? 준석이 풀어봤니? 다 풀었어? 못 푼 게 뭐야 그럼? 아직 안 풀었어. 진원이는? 3강까지. 어? 3강까지. 3강까지? 준이는? 다 풀었어 여기? 자, 넘어갈게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도 이제 55페이지에 한 문제 풀고 레벨 3로 넘어갈게요. 55페이지에서는 8번을 볼게요. 8번. 자, 8번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 이거를 뭘로 풀 거냐, 뭘로 접근할 거냐, 그게 좀 중요해.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내서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5번 반복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 확인한 5개 수의 합이 10이래요. 이거 어떻게 시작할래 얘들아? 나 같으면 이렇게 풀겠어. 이 첫 번째 뽑은 숫자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뽑은 공에 적혀있는 숫자, 그 숫자를 x1이라고 하고, 두 번째 공에 뽑은 숫자, 두 번째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x2라고 하고, 자, 이런 식으로 5번을 뽑았으니까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겠죠. 이 5개의 숫자를 더한 게 지금 얼마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다만 여기서의 xn들은요 1부터 5 사이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1에서부터 5라는 조건이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방정식이죠. 그쵸? 그러면 이 식의 모양을 딱 봤을 때, 자, 우리는 이거를 뭘 이용해서 계산하고 싶어? 중복조합으로 계산하고 싶죠. 그치? 그럼 중복조합으로 계산을 하려면 일단은 1 이상이 아니라 0 이상으로 가져야 되니까 우리 맨날 하는 것처럼 1씩 빼줍시다. 그치? 1씩 빼주자. 그래서 xn에서 1을 뺀 것을 xn 다시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x1 다시 더하기 x2 다시 더하기 x3 다시 더하기 x4에 다시 x5에 다시, 그럼 얘가 5가 되겠죠. 그리고 대신 이번에는 xn의 다시들은 0 이상이고 4 이하다 이렇게 쓸 수 있죠. 1씩 작아졌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일단 0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일단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는 있어. 그지?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중복조합을 적용하면은 OH5가 되잖아요. 이 OH5 중에 요거에 걸리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치? 아무리 커도 4까지니까 이 OH5 중에는 어떤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O 빵빵빵빵도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이 5개 중에 하나가 O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은 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5가지는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딱 그 5가지만 딱 빼주면, 이렇게만 딱 빼주면 그럼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가 정확히 되겠죠. 그쵸? 그럼 OH5가 얼마예요?
구시사가 얼마지? 126. 126에서 5 뺐으니까 121인가? 그지? 121. 자, 그럼 이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인 거고,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전체 경우의 수. 그냥 5의 5제곱이죠? 5의 5제곱. 1, 2, 3, 4, 5 중에서 뽑는 행위를 5번 하는 거니까요. 순서대로. 그래서 5의 5제곱분의 121. 요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다. 중복조합의 형태로 접근해가지고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벨 3로 가가지고 레벨 3에 자, 이 문제는 한번 풀어봐 얘들아. 56쪽에 1번 좀 어렵습니다. 56쪽에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문제인지 좀 파악은 됐죠. 문제를 읽어봐도 문제 상황이 되게 복잡해가지고 딱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 잘,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써봅시다. 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세 칸이 있잖아. 세 칸에 첫 번째 칸에 1을 쓰는 경우랑 2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첫 번째 칸에 1을 쓴 경우하고 첫 번째 칸에 2를 쓴 경우하고 이렇게 일단 나눠보면, 일단 1을 쓰게 되는 경우는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거니까 확률로 따지면 얼마죠? 8가지 중에 2가지잖아. 그치? 8가지 중에 2가지. 그래서 4분의 1의 확률로 우리는 맨 앞칸에다가 1을 쓰게 될 거고, 나머지 그럼 4분의 3의 확률로 맨 앞칸에다가 2를 쓰게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쓴 다음에 두 번째 칸,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가지고 홀수 또는 짝수가 나올 텐데, 홀수의 눈이 나오면 그 수와 첫 번째 칸에 적은 수의 합을 두 번째 칸에 적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두 번째 이제 그 시행 2에서 주사위를 하나 던져가지고 1이 나왔어. 그럼 홀수가 나온 거잖아. 홀수가 나온 거니까 그 숫자와 첫 번째 칸에 적혀있던 숫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한다는 거지. 더해가지고 두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그쵸? 그럼 또 홀수를 적는 경우, 자, 또 여기가 지금 1이었는데 3이 나왔어. 그러면은 1과 3을 더해가지고 4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치? 자, 세 번째로 또 1이 적혀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는데 5가 나왔어. 그럼 여기다 6이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요거는 이제 홀수가 나온 경우들을 쓴 거고요. 자, 짝수가 나온 경우도 옆에다 써보면, 자, 1이 나왔는데, 자, 주사위를 던져서 2가 나왔어. 자, 짝수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치? 그 눈의 수와 첫 번째 칸에 적은 수의 곱을 적는다. 곱을 적어. 그럼 얘와 얘의 곱을 적는 거니까 2가 적히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또 여기도 1이 있는데 짝수 4가 나왔어. 그럼 곱을 적으니까 4가 될 거고, 자, 1이 있는데 자, 6이 나왔어. 곱을 적으니까 6이 되겠죠. 그치? 이게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옆에도 그렇게 해볼까요? 맨 앞에 칸이 2일 때, 그치? 맨 앞칸이 2일 때, 자, 내가 주사위 던져서 1 나왔어. 합 적는 거잖아요. 합 적으면 3 되겠죠. 3. 그죠? 좀 빨리빨리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2가 있는데 3 나왔어. 그럼 합 적으니까 5가 되는 거고, 자, 2가 있는데 5 나왔어. 그럼 합 적으니까 7 되는 거고요. 자, 2가 있는데 2 나왔어. 곱 적는 거니까 4가 되는 거고요. 자, 2가 있는데 4 나왔어. 곱 적으니까 8 되고. 자, 2가 있는데 6이 나왔어. 곱 적으니까 12가 되는 거잖아. 그쵸? 맞죠? 자, 크게 이렇게 12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마지막 시행 3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의 적은 수의 합을 쓴다 그랬고요. 세 번째 칸에, 뒷면이 나오면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의 적은 수의 차를 적는다 그랬어요. 그때 이 세 번째 칸에 7 이상이 적힐 수 있는 경우가 뭔가 한번 찾아보자. 세 번째 칸에 7 이상이 적힐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일단 요렇게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에 써있는 숫자가 최소한 더해가지고 7이 넘어가야, 그래야지 세 번째 칸에 7이 적힐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더해가지고 7을 넘기는 애들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더해서 7 넘기는 애들이 누구냐면 요거랑 요거랑 그죠? 이쪽에선 둘밖에 없죠. 여기선 누가 있냐면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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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있죠. 그쵸? 자, 요 6가지 케이스가 더했을 때 일단 7을 넘기는 애들이에요. 근데 보면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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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더해야만 7을 넘어가. 빼면 7을 못 넘어. 그죠? 근데 유일하게 이 친구는 어때요? 앞에 있는 숫자 두 개를 더해도 7을 넘고 빼도 7을 넘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 6가지 중에서 자, 얘네들은 무조건 합이 나와줘야 됩니다.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의 합이 나와줘야지만 마지막 칸을 7을 넘길 수가 있어요. 합이 나와줘야 되는데 마지막 애만 마지막 친구만 합이 나와도 되고 차가 나와도 되고 둘 다 괜찮아. 마지막 친구만. 그지? 자, 이런 구조인데 지금 그러니까 내가 동그라미 친 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애들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의 분모인 거예요. 그치? 문제에서 지금 마지막에 원하는 게 시행을 모두 마친 후 세 번째 칸의 적은 수가 7 이상일 때 그랬으니까 이 7 이상일 때를 구하면 그게 분모로 내려가는 거지. 조건부 확률이잖아 지금. 그런데 두 번째 칸의 적은 수가 홀수일 확률은 그랬으니까 분자에는 그럼 뭐냐면 이 초록색 동그라미 친 애들 중에 두 번째 칸에 적힌 숫자가 홀수인 애들 걔네만 분자로 올라가는 거야. 그쵸? 그런 애가 누가 있어? 다 지금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렇게 두 놈만 지금 두 번째 칸에 적힌 숫자가 홀수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정리하면 초록색 6개의 확률이 분모로 내려가는 거고 그 중에 빨간 2개의 확률이 분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각각의 확률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네. 각각의 확률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네. 자, 해볼게요. 이 첫 번째 경우 있잖아요. 요거 1하고 6이 써있는 경우. 자, 일단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요거 얘기하는 거야. 4분의 1. 그리고 6이라는 숫자가 지금 딱 나와야 되잖아. 주사위를 던졌을 때. 다른 숫자 안 되고 6밖에 아니 5가 딱 나와야 되잖아. 그치? 5라는 숫자가 딱 나와야 두 번째 칸에 6이 써지는 거니까. 그럼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5가 딱 나와야 되니까 이 확률은 6분의 1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거 뭐야? 동전 던졌을 때 이 두 숫자의 합이 돼줘야지 여기가 7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동전 던져가지고 합이 돼줘야 되니까 그게 또 2분의 1이겠죠. 그쵸? 요렇게 될 거야. 요 초록색 동그라미 첫 번째 게 나올 확률이 요렇게. 두 번째도 어때? 똑같아요. 그죠? 4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요 녀석 해볼게요. 요거. 요 녀석. 아이고. 요 녀석. 자, 요 녀석은 처음에 2가 처음 칸에 2가 나와야 되는데 2가 나올 확률이 아까 4분의 3이었잖아요. 첫 칸이 2일 확률. 그래서 4분의 3부터 써주고 역시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3이라는 숫자가 탁 나와야 되니까 6분의 1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합으로 가야 되잖아. 그쵸? 그럼 2분의 1이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 녀석도 똑같아요. 4분의 3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 녀석도 4분의 3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건 어때요? 얘는 뭐가 다르지? 4분의 3 곱하기 6분의 1까지 똑같은데 얘가 아까 다른 애들이랑 다른 점이 뭐 있었냐면 마지막에 합이 돼도 괜찮고 차가 돼도 괜찮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2분의 1이 붙어 안 붙어? 얘는 안 붙어.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모를 맞추는 게 편하니까 2분의 2라고 써놓을게요. 분모 싹 다 맞추게 2분의 2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답은요. 자, 이거 지우고 쓸게요. 자, 찾아야 될 답은 이 6가지 초록색 6가지 확률들을 다 더한 것 분의 빨간 거 2개였으니까 빨간 거 2개가 누구냐면 얘하고 얘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가지고 어차피 전부 분모가 48이니까 48을 곱했다고 생각하고 쓸게요. 그치? 분모가 다 48이니까 48 곱했다고 생각하면 요거 1이고요. 얘도 1이고요. 그냥 48분의 라고 쓸게. 헷갈리니까. 자, 48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얘는 48분의 3이죠. 3. 그 다음 것도 3. 그 다음 것도 3. 얘는 얼마야? 6이죠. 그쵸? 이게 분모가 되는 거고, 자, 분자는 그 중에 빨간 애들 두 개만 올라가는 거니까 48분의 3 더하기 3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 48 지워지고 나면 뭐가 남아? 17분의 6이 남죠. 그죠? 17분의 6. 이렇게 풀리는 문제다.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죠? 이게 레벨 3의 1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레벨 3의 2번 문제로 갈게. 2번. 자, 2번 문제는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공이 들어있는 빈 주머니가 있는데,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내요.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짝수이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봐야 돼요. 공을 하나 꺼낸 상태야. 공을 하나 꺼낸 상태인데 내가 꺼낸 공이 짝수야. 그러면 남아있는 공 중에 두 개를 뽑는다는 얘기죠. 그죠? 남아있는 공 중에 두 개를 뽑아가지고 이걸 주머니에 넣는데요. 반대로 꺼낸 공이 홀수야. 그럼 나는 홀수 공을 들고 있는 상태로, 자, 주머니에서 남은 공 중에서 3개를 꺼내가지고 주머니에 넣는데요. 요런 행동을 하는데, 그때 그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공에 적혀 있는 수의 최소값이 3일 확률이에요. 자, 생각해봐 얘들아. 1, 2, 3, 4, 5, 6, 7이 있어.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내가 만약에 처음에 딱 꺼낸 공이 1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1. 내가 처음에 꺼낸 공이 1이야. 그러면 내 손에 1이라는 공이 들려있을 거고요. 상자 안에는 2, 3, 4, 5, 6, 7이 있겠죠. 근데 내가 거기서 지금 공을 몇 개 뽑을 거예요? 지금 내가 꺼낸 게 홀수인데? 그치? 홀수면 3개를 꺼내야 되잖아. 그치? 3개를 꺼낼 건데, 그 3개 숫자의 최소값이 3이에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내가 이 2, 3, 4, 5, 6, 7 중에서 뽑은 3개의 공 중에 하나는 무조건 몇이어야 돼? 하나는 무조건 3이어야 되죠. 그리고 2는 어때요? 절대 뽑히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 4, 5, 6, 7 중에서 몇 개가 뽑히면 돼? 2개가 뽑히면 되죠. 나는 총 3개를 뽑을 거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1은 처음에 뽑아서 갖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공 중에 3개를 뽑는데 3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얘는 무조건 안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4개 중에 2개가 추가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그치? 이거는 4C2가 되겠지. 경우의 수로 따지면. 근데 내가 1이라는 공을 처음에 뽑을 확률이 얼마예요? 7분의 1이지. 그치? 7분의 1. 자, 그래서 이 상황을 확률로 얘기하면 맨 처음에 내가 1을 뽑을 확률이 7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나는 2, 3, 4, 5, 6, 7이라는 6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고르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4, 5, 6, 7 중에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만큼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1을 뽑아가지고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처음에 뽑은 숫자가 3이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망하는 거지. 그치? 처음에 3 뽑아버리면 절대로 주머니에 있는 공의 최소값이 3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3을 뽑는 경우는 아예 패스할게요. 확률이 0이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뽑은 공이 5거나 7인 경우로 한번 생각해보자. 5거나 7인 경우. 처음에 뽑은 공이. 자, 예를 들어 7을 뽑았다고 가정해봐. 7을 뽑으면 그럼 이제 나는 1, 2, 3, 4, 5, 6이라는 6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공 중에 3개를 뽑는 거죠. 근데 여기도 당연히 누가 꼭 포함돼야 돼? 3은 무조건 포함돼야 돼. 그리고 1과 2는 절대로 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4, 5, 6이라는 3개의 숫자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음에 7을 뽑았을 때나 처음에 5를 뽑았을 때나 같거든. 그래서 7과 5는 같이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7과 5일 때를 생각해보면 7 또는 5를 뽑는 거니까 처음에 7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6개 공 중에 2개를 더 뽑아야 되는데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와 같은 거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처음에 꺼낸 공이 홀수인 경우는 다 한 거야. 그죠? 맞죠? 이제 짝수인 경우로 넘어가서 자, 1, 2, 3, 4, 5, 6, 7인데 맨 처음에 내가 뽑은 공이 2다. 자, 맨 처음에 내가 뽑은 공이 2면 그럼 이제 아까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내가 공을 2개밖에 못 뽑아요. 그지? 짝수를 뽑았으니까 공을 2개밖에 못 뽑아. 근데 2개밖에 못 뽑는데 여전히 또 얼마는 꼭 뽑아야 돼요? 3은 꼭 뽑아야 돼. 3은 무조건 뽑아야 돼. 그리고 1은 뽑으면 안 되고, 그죠? 남아있는 4, 5, 6, 7 중에서 4, 5, 6, 7, 여기가 6이 2면 안 되겠다, 그죠? 그렇지 않니? 지금 상황이 뭐냐면 내가 맨 처음에 1을 뽑았고 나머지 6개 공 중에서 몇 개를 뽑고 있는 상황이었죠? 3개를 뽑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맞지, 그치? 그러니까 그 중에 3이 꼭 포함되어야 되는 건 내가 원하는 바고, 그치? 지금 원래 상황은 6개 공 중에 3개를 뽑는 건데 그 중에 3은 꼭 들어가고 요 중에 2개가 뽑히면 좋겠다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여기가 2가 아니라 3이 맞겠네요, 그쵸? 밑에도 여기도 3이 맞겠네요. 자, 그럼 다시 짝수로 돌아와서 자, 지금의 경우는 그러면 6개의 공 중에 이번에는 이제 내가 공을 2개밖에 못 뽑으니까 요때 전체가 이제 6시 2가 되는 거죠. 그쵸? 6시 2인데 그 중에 3은 꼭 뽑혔으면 좋겠고 이 4, 5, 6, 7 중에서 그럼 몇 개만 골라주면 되는 거야? 하나만 골라주면 되는 거야. 하나만. 자, 그래서 요 경우는 자, 2가 꼭 나와야 되고요. 처음에. 그러면 그때는 나는 6개의 공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3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4, 5, 6, 7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4시 1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쵸? 네. 그래서 역시 또 짝수에서도 2가 약간 특이하기 때문에 2면 따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일 때하고 6일 때는 같이 하겠습니다. 4일 때, 6일 때. 1, 2, 3, 4, 5, 6, 7에서 자, 내가 처음에 뽑은 숫자가 4거나 6이다. 6이다. 그러면 또 3 무조건 뽑아야 되고 이거 뽑히면 안 되고 나머지 4, 5, 6, 7 6을 뽑았다고 가정할게. 6을 뽑았다고 가정하면 4, 5, 7 중에 뽑는 거죠. 그죠? 이 4, 5, 7 중에 추가로 하나를 선택해 주는 거니까 자, 이 경우는 7분의 2에다가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3개의 후보 중에 하나를 뽑는 거죠. 3이 무조건 뽑혔다라고 생각하면 자, 그냥 요것들을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요게 140분의 6 얘는 140분의 6 얘는 105분의 4 얘는 105분의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더하면 되겠다. 그치? 얘네 네 개를 다 더하면요 이게 105분의 19가 나옵니다. 다 더해보면 105분의 19 그래서 답은 124 그쵸? 2번 문제였고요. 자, 3번 갈게요. 3번. 3번도 잠깐 풀 시간 줄까요? 3번 혹시 푼 사람 있니? 난 3번 풀었다. 없어? 준이 못 풀었어? 준이 못 풀었어? 자,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일단 써봐야 돼, 얘들아. 독립이 되는 경우가 어떨 때 독립이 되는지 그냥 봐선 잘 몰라요. 직접 써봐야 되는데 우선 A라는 사건은 2 이상의 자연수 n에서 짝수를 택하는 사건이니까 일단 짝수들이 다 들어가 있겠지. 뭐 2, 4, 6, 8 땡땡땡땡 n이 얼마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짝수는 전부 A라는 사건에 포함되는 거고 B는 딱 6의 약수니까 1, 2, 3, 6이죠. 1, 2, 3, 6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B는. 자, 그렇기 때문에
A 교집합 B도요. 여러 개 나오는 게 아니라 딱 2랑 A 교집합 B에 포함되는 것도 2랑 6 두 개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단 n 값이 좀 작을 때는 이 중에 일부분만 포함을 하기 때문에 n 값이 좀 작을 때는 하나씩 써보고 n 값이 이제 6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있죠. 거기서부터는 뭔가 규칙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 규칙을 찾아볼 건데 우선 앞부분 n 값이 2에서부터 6 사이일 때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직접 쓰면서 자 PA를 찾아보고 PB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PA 교집합 B를 찾아보고 그래서 독립이냐 아니냐까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n이 2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n이 2 n이 2면 여기 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기 2밖에 없는 거고 여기 1, 2가 있는 거고 여기 2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n이 2면은 2 이상의 자연수 n에서 1부터 n까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하고 2를 전체로 놓고 생각하는 거니까 1, 2 중에 여기 들어가는 건 2 하나잖아. 2분의 1인 거죠.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1, 2 중에 자 B에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 있죠. 1, 2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1이 되는 거지. 또 1, 2 중에 A 교집합 B에 들어가 있는 건 2 하나잖아.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곱해보면은 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독립이 맞는 거죠. 그쵸? n이 2일 때는. 그치? 뭐 이런 것들은 계산으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씩 확인해 보는 수밖에. 자 n이 3이면은 전체가 1, 2, 3이 됐죠 지금. 전체 1, 2, 3이 됐어요. 그 중에 A에 들어가 있는 건 2 하나밖에 없어. 그럼 3분의 1이고요. 자, B에 들어가 있는 거는 1, 2, 3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집합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는 2 하나니까 3분의 1이죠. 이것도 어때? 이것도 되네, 그지? 독립이 되네. 그 다음에 n이 4일 때. 그럼 이제 전체가 1, 2, 3, 4가 됐어. 그러면 1, 2, 3, 4 중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 두 개니까 2분의 1이고요. 이거 그냥 4분의 2라고 쓸게 얘들아. 변화하는 규칙을 좀 보자. 4분의 2 그 다음에 곱하기 PB. PB는 1, 2, 3, 4 중에 1, 2, 3 들어가 있으니까 4분의 3이죠. 그럼 곱해가지고 교집합 1, 2, 3, 4 중에 2 하나니까 4분의 1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지? 독립 아니네요. 그쵸? 자 n이 5일 때 n이 5면은 전체가 1, 2, 3, 4, 5가 됐고 1, 2, 3, 4, 5 중에 1, 2, 4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5분의 2가 되고요. 5분의 2 곱하기 얘는 1, 2, 3, 4, 5 중에 1, 2, 3 세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5분의 3이죠. 그 다음에 교집합 중에 들어가 있는 건 2 하나니까 5분의 1인데 역시 안 나오죠. 그쵸? 독립 아닙니다. 그 다음에 n이 6일 때 n이 6일 때 요때 확인해보면 6개 중에서 2, 4, 6 3개 들어갔으니까 6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긴 6개 중에서 1, 2, 3, 6 4개 들어갔죠. 그럼 뭐예요? 6분의 4죠. 그리고 1, 2, 3, 4, 5, 6 중에서 2, 6 2개 들어갔으니까 6분의 2죠. 6분의 2. 자, 곱해서 나오나요?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3분의 2잖아. 그죠? 곱하면 3분의 1이니까 되네요. 그쵸? 됩니다. 독립이에요. 6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되는 게 2일 때, 3일 때, 6일 때가 되죠. 그럼 그 다음에 7부터 있잖아. 7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봐. n이 7 이상일 때 이때는요 n 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다를 것 같아. 그치? 자 지금 우리가 n이 6일 때를 생각해봐요. n이 6일 때면은 혹은 n이 8일 때, n이 10일 때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숫자 중에서 정확하게 절반이 짝수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자 n이 짝수면 PA는 2분의 1이 됩니다. 무조건. 그치? 그리고 PB는 자 B라는 애가 지금 1, 2, 3, 6 4개의 원소로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n이 몇이든 상관없이 n개 중에서 4개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요거는 n분의 4로 고정이 되겠죠. n분의 4. 그죠? 그 다음에 PA 교집합 P. 자 이것도 n이 몇 개든 그 중에 2하고 6이 무조건 들어가 있으니까 n개 중에 2개인 거잖아요. 교집합이. n개 중에 2개. 그럼 얘랑 얘랑 곱했을 때 항상 이게 나오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n이 7 이상이면 이때부터는 n이 짝수면 무조건 독립이 되겠네. 그치? n이 짝수면 무조건 독립이 되겠네. 그럼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조금 이제 얘기가 복잡한데 PA를 뭐라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 n이 7이면 1부터 7까지니까 그 중에 짝수는 3개 들어있죠. 그죠? n이 9면 4개 들어있고 그치? 그래서 n개 중에서 홀수는 뭐냐면 전체 개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것만큼 들어있어요. 그쵸? 7이면 3 들어가겠... 아니 뺀 건가? 여기가 빽인가? 그치? n이 홀수면 전체 개수 중에서 1을 빼주고 2로 나눈 것만큼이 요게 홀수죠. 아니 요게 짝수죠. 그쵸? 짝수. 네, 짝수. 그래서 1부터 7까지면 3개 들어가 있는 거고 1부터 9까지면 4개 들어가 있는 거 이런 식이니까 거기다가 PB는 아까랑 마찬가지거든요. n이 짝수든 홀수든 그 중에 4개 들어가 있는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 이 A 교집합 B도 이것도 n분의 2니까 자 이게 성립을 하겠니 얘들아? 안 되겠지. 앞에 게 2분의 1이 돼야만 이게 성립하는 건데 이거 성립하지 않겠지. 그래서 홀수일 때는 독립이 되지 않는구나. 자 결론. 우리가 직접 찾은 숫자 독립을 만족시키는 직접 찾은 숫자가 2, 3, 6 여기 직접 찾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짝수들은 다 될 거야 라는 걸 찾은 거잖아. 그럼 2, 3, 6, 8, 10 땡땡땡땡 해가지고 이 수열을 지금 20번째 한까지 더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사실 하나가 딱 걸리지. 누가 제일 거슬려? 요 3이라는 숫자 하나만 3이 아니라 4였다면 완전한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쵸? 계산을 할 때도 얘를 일단 4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주고 마지막에 그냥 1을 빼주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4로 바꿔주는 순간 얘네들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아니야. 그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 항이 몇 개야? 항이 20개죠. 그죠? 첫 항 2고 그래서 얘는 2분의 항 20개에 첫 항 2의 끝항은 뭘까? 40이겠죠 뭐. 그죠? 끝항 40이겠지 그치?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1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420에서 1을 빼는 거니까 419가 나오겠네. 그치? 419 이렇게 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레벨 3 끝났고 레벨 2에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근데 레벨 2는 계속 말하지만 A반 수업 때 풀어줄 거니까 레벨 2에서 막히는 문제는 A반 걸 다시 듣기 해보시고 자, 지금 우리 센에서 몇 문제만 풀게요. 센 C단계에서 그리고 지금 생각은 다음 시간,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센 C단계는 다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만 좀 풀려고 합니다. 니네 조건부 확률까지 들어가니? 얘기 아직 안 해주니? 그리고 호원 그 스케줄표 나왔어요? 연간 계획표 이런 거? 안 줬어요? 의고는 준이야? 연간 계획표 같은 거 있잖아. 뭐 언제 시험 보고 막 이런 거. 안 줬어? 나오면 좀 보내주시고. 자, 우리 센에서 이 몇 쪽이야? 103쪽으로 갈게요. 103쪽. 자, 103쪽에 저번에 628번은 풀었고 네, 62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29번 센 103쪽이에요. 629번. 자, 좌표평면 위에 점 P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가지고 다음 시행을 한다.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이면 P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3 이상이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다. 근데 이러한 행동을
15번을 했어요. 15번을 해가지고 이동된 점 P와 직선 3x 플러스 4y는 0 사이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먼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 이하의 눈이 A번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5번 던졌잖아? 15번 던졌는데 그 중에 A번이 이 이하의 눈이 나왔다. 그러면은 3 이상의 눈은 몇 번 나왔겠어? 15 빼기 A번 나왔겠죠. 그러면 이랬을 때 기주야, 저 P라는 점이 좌표가 어떻게 됐을까? 그쵸,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가는 거니까 3a, 15-a, 그치? 요런 좌표가 됐을 거예요, P점이. 그러면 그 P라는 점과 이 3x 플러스 4y는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제 확률 변수 x인 거잖아. 그치? 그러므로 x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쓰면 되겠네. 맞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3x 플러스 4y니까 분모 5죠. 분모 5고 x 자리에다가 3a 집어넣는 거니까 9a. y 자리에다가 15 빼기 a 집어넣는 거니까 플러스 60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지. 물론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5a 플러스 60이니까 5로 나누면 a 플러스 12겠고 절대값 날려도 되겠죠? a 어차피 자연수거든. 그치? 그래서 x는 a 플러스 12예요. 그러면 이 x를 구하라는 건 곧 2a 플러스 12를 구하라는 거네. 그지? 맞죠? 그죠? 근데 a가 뭐예요? 이 이하의 눈이 나온 횟수가 a번이잖아. 그쵸? 그럼 이 a라는 애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 a는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이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의 확률을 가진 사건을 몇 번 시도한 거예요? 주사위를 15번 던졌으니까 그치? 15번을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라는 값은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르는 값이었던 거예요. 15,3분의 1이라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그 확률 변수가 바로 a였던 거지. 그러므로 이 a는 뭐야? 곱하면 되잖아. 그치? 뭐예요? 5잖아. 5. 그래서 이 a가 5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은 뭐다? 17이다. 그치? 이렇게 푸는 문제. 풀고 나서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자기가 풀 때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수 있어. 자, 이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630번도 볼게요. 630번. 자, 630번은 정규분포에 대한 문제인데 정규분포 n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px가 10부터 15까지 그 다음에 px가 15 플러스 n부터 20 플러스 n까지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이 9일 때 m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정규분포가 이제 이렇게 있을 텐데 가운데 m이 있을 거고 x가 10에서부터 15 사이일 확률보다 15 플러스 n부터 20 플러스 n 사이일 확률이 더 크대요. 그러면 10부터 15가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요? 10부터 15? 그래야지 10부터 15보다 지금 얘는 지금 어떻게 온 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어떻게 한 거냐면 x축 방향으로 5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요. 그죠? 5 플러스 n만큼 오른쪽으로 민 거잖아요. 범위를. 그치? 구간이 5인 건 똑같고 그러면 여기서 5 플러스 n만큼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그때 이 범위가 이 확률이 얘보다 더 크려면요. 어떤 상태가 돼줘야 되냐면 얘가 이제 평균을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 거야.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여기가 15 플러스 n 그 다음에 여기가 20 플러스 n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요 부분보다 요 부분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이 9래요. 그럼 여러분 봤을 때 지금 이게 빨간 부분보다 초록 부분이 조금 더 넓으려면 지금 이 폭은 같잖아. 폭이 같을 때 초록 부분이 조금 더 넓으려면 초록 부분이 빨간 부분보다 중심에, 그러니까 평균에 약간 더 어때야 돼? 가까워야 되죠. 그죠? 평균에 가까워질수록 넓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럼 그걸 우리가 좀 계산하기 편한 값으로 얘기하자면요. 자, 15하고요. 이 15 더하기 n하고 얘네 둘의 15하고 15 더하기 얘네 둘의 중점을 딱 잡았을 때 그 중점이 만약에 딱 m이면 얘랑 지금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얘가 약간 더 가까웠으면 좋겠잖아. 그럼 얘랑 얘의 중점을 잡았을 때 그 중점이 m보다 약간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맞니? 그죠? 얘랑 얘의 중점을 잡았을 때 그 중점이 얘보다 살짝 왼쪽에 있다면 얘가 얘랑 좀 더 가까운 거지. 그치? 그죠?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해도 돼요. 이 거리가 이 거리보다 작다. 이렇게 써도 되고. 둘 중에 자기가 편한 걸로 하세요. 자, 내가 처음 설명한 거대로 하면 15 플러스 n하고 15하고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이게 얘네들의 중점이잖아. 그지?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중점을 지금 찾는 식인데 그 중점이 평균보다 살짝 왼쪽에 있다. 그지? 그러면은 이 녀석이 m에 좀 더 가까워지는 거지. 그치? 요게 m보다 살짝 작다. 아니면 나는 단순함이 좋아요. 그러면 m-15하고 15 플러스 n-m하고 이걸 직접 비교해도 되고요. 그지? 얘는 요 거리, 얘는 요 거리인데 이게 좀 더 짧았으면 좋겠잖아. 좀 더 가까우면 좋겠으니까 얘가 좀 더 짧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치? 뭐 어차피 같은 식입니다. 정리하면.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2분의 30 더하기 n보다 m이 큰데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이 몇이랬어? 9. 그럼 여기 n자리에다가 9를 넣었을 때, 그죠? 9를 넣으면 얘가 얼마가 돼요? 19.5가 되죠. 그죠? 19.5보다 m값이 좀 더 큰 거죠. 그죠? m값은 몇이라고 그러면 돼? 20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20. 그 다음에 631번으로 갈게요. 631번. 네, 631번은 확률 변수 xy가 m하고 2m을 평균으로 가지고 표준 편차가 2 시그마하고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네. 자, 일단 표기해 놓읍시다. 표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m, 2 시그마를 따르는 애가 x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2m, 시그마를 따르는 애가 y입니다. 이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m 값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m이 있으면 여기에 0이 있으면 여기에 2m이 있겠죠. 양수니까. 그치? 그러면은 x라는 변수는 여기를 평균으로 하는데 시그마가 좀 크잖아. 그치? 분산이 좀 크니까 여기다가 요거 붙여줘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얘는 분산이 좀 크니까 평균이 높아야 돼요? 평균이 낮아야 돼요? 평균 주변의 높이가 좀 낮아야지. 그치? 옆으로 많이 퍼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의 그래프는 요런 느낌으로 생길 거다. 요런 느낌. 자, 근데 y는
자, 상대적으로 평균은 크지만 분산이 작죠. 분산이 작으니까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평균 주변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죠? 이게 y야. 얘가 y, 얘가 x. 자, 이랬을 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보다 작다. 이거는 그림을 보면 너무 티가 많이 나. 그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면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 왼쪽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이 부분하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면 이 초록색 그래프 이 전체를 말하는 건 이만큼? 훨씬 크죠, 얘가. 그지? 기억은 너무 맞아요. 너무 맞고. 자, 니은 x가 m에서부터 2m 사이라 그랬어요. x가 m에서부터 2m 사이. 그 다음에 y도 m에서부터 2m 사이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 그래프만 보고 생각을 하면 약간 그럴싸하거든요. 그죠? 똑같이 m에서부터 2m까지를 끊었는데 파란 그래프는 높이가 좀 낮잖아. 초록 그래프는 높이가 좀 높잖아. 그리고 또 표준 편차가 딱 지금 2배죠. 그러니까 마치 요 부분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넓이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또 생각하면 2배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지? 근데 확실하진 않죠. 그래서 표준화를 한번 시켜봅시다. 니은을 표준화를 시켜보면 좌변에 있는 애를 Z로 표준화를 시키면 얘는 X였기 때문에 평균이 M이었죠. 그럼 0에서부터 2M까지니까 2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좌변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Y였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표준화를 시키면 여기 Z로 바뀌고 M에서 얘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M 그러면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M 그리고 여기는 2M이니까 0 이렇게 돼요. 자, 표준화를 시키고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주장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자, 표준화를 시켰을 때 Z예요. 여기에서 어차피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부호 반대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얘는 0부터 시그마분의 m까지고 얘는 0부터 2 시그마분의 m까지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2 시그마분의 m이 있고 그거랑 2배 되는 지점에 시그마분의 m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지금 얘 주장이 지금 말도 안 된다는 게 보이죠? 그쵸? 이만큼의 넓이가 이만큼의 넓이의 2배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지 않죠.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표준화를 시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니은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디귿 갈게요. 디귿. 디귿도 우리가 얘네를 표준화 시켜보면 알 수 있어. 그죠? 디귿 표준화 시켜볼게. P 좀 지우고 할까요? 약간 지우고 할게요.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가 x가 요거였고 y가 요거였으니까 자, 디귿을 하면 p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럼 얘는 표준화 시키면은 z가 a-m을 2 시그마로 나눈 것 요럴 확률이고 자, 그 다음에 y를 표준화 시키고 b가 그러면 b-2m을 시그마 요렇게 되죠. 종원아, 이거랑 이게 같으려면 지금 부등호가 반대잖아. 그지? 여기서 지금 이거랑 이게 지금 같으려면은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반대 위치에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얘랑 얘랑 부호가 반대이다. 그걸 식으로 나타내가지고 정리해보면 이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2 시그마분의 a-m은 하고 이쪽에 마이너스 하나 붙일게요.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m하고 같다. 그럼 뭐 시그마 지우고요. 지우고 2배 해주면 a-m은 마이너스 2b 플러스 4m 정리하면 나오죠. 그쵸? 디귿은 맞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 자, 라스트 632. 자, 632번만 풀고 마칠게. 그리고
호원이 시험이 며칠이었죠? 며칠? 21? 21일부터 며칠까지? 26일까지? 맞아? 상호가 26일부터? 상호가 26일부터? 26일부터 며칠까지? 모르겠어요. 4일 봐야지 하고. 무슨 요일이지? 평일인가 다? 응? 의고는요? 의고 몰라 의고? 의고 몰라 의고? 어. 기다리면 알려주는 거야 정원아? 26일이요. 며칠까지? 아니야? 아 맞아요. 아 26일부터 맞아?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언제야? 26일 맞아요. 아 맞아요? 29일까지. 호원이 문제구나 호원이. 4월 29일. 4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니? 아니 내 생일은 9월이에요. 아니야 내 와이프 생일은 11월이에요. 내 아들 생일은 4월 달이긴 한데 29일은 아니에요.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쌤 처음 온 날? 어? 쌤이 처음은 언제 했는지 다 까먹었는데. 군대 전역한 날. 자, 632번. 이거 간단하거든요. 632번. 자, 632번은 x랑 y가 지금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x는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60,10제곱을 따르고요. y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x랑 y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 평균 x의 평균이 60이니까 60 집어넣으면 y의 평균은 70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100이었는데 분산이 4배가 될 테니까 400이 되겠지? 그럼 20의 제곱이 y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지금 S1에서 S2를 뺀 걸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를 S1을 직접 구할 수 있겠어요? S1을 어떻게 구해 이거를? 그죠? S1을 직접 구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럼 뭘 이용해야 돼? 이 밑에 요거 그치? 이 밑에 있는 영역을 붙여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이 밑에 있는 영역을 내가 S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는 S1에서 S2를 뺀 것을 찾고 싶지만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S1에다가 S를 더한 것에서 S2에다가 S를 더한 것을 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S1에다가 S를 더하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fx의 넓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확률로 따지면 x가 50에서부터 m값이 70인 거 우리 구했잖아요. 50에서부터 70까지의 확률을 말하는 거고요. 자, S2에다가 S를 더한 것 이것은 똑같은 영역인데 요 녀석에 대한 얘기지. 그치? gx에 대한 얘기니까 요거는 확률 50에서부터 y 70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걸 지금 빼라는 거죠. 그럼 표준화 시켜보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쪽이 0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가 됩니다. 뭐예요? 빼면 딱 어디예요? 0부터 1까지만 딱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답이 그냥 얼마야? 이거 0.3412가 그 132 그대로 답이다. 그치?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 자, 그래서 목요일 날은 우리 좀 C단계를 좀 많이 풀게요. 그래서
이거 센 C단계를 다 마무리를 해버립시다. 마무리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말에는 들었겠지만 3월 27일인가? 일요일일 거거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일요일 날 주말에 우리 시험 대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아마 11시부터 영어를 하고 수학을 2시 반부터 이렇게 들었거든.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부터 이제 우리 시험 대비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